안녕하세요. 소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페이스북,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을 설립한 마크 저커버그,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등 세상을 바꾼 이 CEO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인이라는 점입니다. 유대인이 이룬 세계적 부와 성공은 힘든 역경 속에서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탈무드를 기반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세계 최고의 부자 교육을 받으며 자라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처럼 자자손손 대물림되는 특별한 부의 법칙, 전 세계가 궁금해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 엄마의 부자 수업. 저자는 오랜 기간 유대인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며 그들의 성공 비결을 파헤쳤고 이를 5가지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돈의 원칙뿐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부자처럼 감사하라. 유대인은 감사의 민족이다. 유대인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포함한다. 그들은 감사의 비밀을 알고 삶에서 이를 실천한다. 탈무드는 천둥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번개를 볼 수 있고 갖가지 맛을 느낄 수 있고 대자연의 모든 것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고 가르친다. 현재 가진 모든 것,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다. 유대인은 감사를 목숨처럼 지키고 가르친다. 신비로운 듯 과학적인 감사의 비밀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내길 원하며 간직한 꿈을 반드시 이루길 바란다.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마음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감사다. 감사는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기도 한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로 부와 성공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다. 탁월한 사업가인 그녀의 2020년 자산은 4조 5천억에 이른다.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의 대답은 바로 감사일기였다. 윈프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일기를 썼다. 새로운 아침에 대한 감사, 가난에 허덕일 때는 냉장고에 남은 샌드위치 한 조각에 감사했다. 빈민가 출신 흑인 여성이 매일 감사거리를 찾아 쓰기 시작했고 후에 세계적인 부자, 투자가, 사업가가 되었다. 또한 전 세계 여성들의 정신적, 영적 멘토가 되었다. 그녀에게는 성공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 흑인 빈민촌에서 태어난 사생아, 할머니의 학대, 친척의 성폭행, 마약 중독에 빠진 청소년 시절. 하지만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원망의 렌즈가 아닌 감사의 렌즈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것이 부와 성공의 길을 향해 내디딘 그녀의 첫걸음이었다. 윈프리는 이렇게 말한다. 감사하면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멀리서 바라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바꿀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고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바뀐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다. 아무리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만드는 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 윈프리는 감사의 비밀을 알았고 매일 실천했다. 그리고 마침내 부와 성공을 이루었다. 유대인 엄마는 감사를 일상의 습관으로 만든다. 감사의 힘을 알기 때문이다. 감사 습관을 가진 아이는 삶 가운데 어떤 시련을 만나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것은 장애물을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또한 감사 습관이 형성된 자녀는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츠카이치 치요시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청년이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했으며 교수님에게 수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늘 불행했던 그는 행운을 찾아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불평할 일들만 끌어당기는 자석같이 여행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연착되어 기다려야만 했고 지갑을 분실하기도 했다. 환전소에서 사기까지 당해 수중에는 얼마 되지 않은 여행 비용만 남았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도착 당일 이스라엘에는 수십 년 만에 몰아닥친 한파로 모든 여관에 방이 없었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신세를 한탄하며 울고 있을 때 한 유대인 할머니의 도움으로 할머니의 집으로 가게 된다. 낯선 동양 청년에게 할머니는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며 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운은 부를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을 반복해서 외치면 되지요. 유대인 할머니가 알려준 마법의 말은 바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였다. 나쁜 일이 있을 때 고맙습니다를 말하면 불행의 연속을 끊을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은 또 다른 안 좋은 일을 끌어당기죠.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면 그 불행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를 말하면 운이 더 많이 들어오지요. 마음에 간직한 소망을 먼저 말하고 그것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었다고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젊은이가 이 마법의 말을 잊지 않고 실천한다면 계속 운이 좋아지게 될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귀국 후 이츠크 하이치는 유대인 할머니가 알려준 마법의 주문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10대가 음악을 들으며 몸을 흔들거리자 갑자기 짜증이 밀려왔다. 그때 바로 고맙습니다. 마법의 주문을 말했다. 캠퍼스에서 서로 끌어안고 있는 커플을 보며 불평이 나오려는 순간 유대인 할머니가 떠올랐다. 여자친구가 생기길 바라는 소망을 말하며 마법의 주문을 외쳤다.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인 할머니가 말했듯이 꿈에 그리던 여인을 실제 만난 것처럼 느끼면서 말이다. 마법의 주문을 외우다 보니 사람들이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유대인 할머니의 말대로 운이 좋아지고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마치 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 같았다. 교수에게 인정받아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좋은 직장도 얻었다. 마음에 그리던 여자를 만나 결혼도 했다. 후에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이루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승리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유대인 할머니의 지혜는 감사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그들에게 감사는 불운의 연결고리를 끊고 소망을 이루는 마법 같은 힘이다. 인생까지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인 것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감사의 힘. 불운을 끊고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은 과학자들에 의해 이미 증명되었다. 정신치료 전문가인 뇌르 넬슨은 감사로 소망을 이룰 수 있으며 감사는 풍성함과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이라고 설명한다. 감사는 파동이며 힘이며 에너지다. 감사의 힘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 에너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의자나 강아지, 우리의 감정 등 모든 것은 형태만 다를 뿐 에너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단지 의자는 무생물, 강아지는 생명체, 그리고 감정은 마음의 상태로 에너지가 존재하는 형태만 다른 것이다. 모든 에너지는 파동을 나타내며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파동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읽고 있는 책도 파동을 발산하고 있다. 당신 마음속에 떠도는 생각이나 감정도 각자 고유의 파동을 발산한다. 감사 에너지 또한 파동으로 전달된다. 에너지는 긍정적 에너지와 부정적 에너지로 나뉜다. 감사는 긍정적 에너지다.
긍정적 에너지는 같은 파동의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긍정이 부정을 끌어당기지 않는다.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순간 강력한 긍정적 에너지가 파동으로 발산된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발산된 감사의 파동은 다른 긍정적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건, 사람, 상황 등을 끌어들인다. 이츠카이치의 경우 여자친구에 대한 소망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느끼며 감사하는 순간 파동이 발산되고 다른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당겨 원하는 것을 이루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파동의 에너지를 활용하면 부와 성공을 이루기 쉽다. 감사는 긍정의 파동을 발산하고 같은 성질의 운을 끌어당긴다. 이것은 자녀의 삶을 기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부와 성공의 비결이다.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며 행운을 끌어들인 부자들처럼 말이다. 유대인 엄마의 감사 습관 기르기 하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한다. 유대인 아이들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 엄마는 자녀가 아침에 눈을 뜨면 모데아니라는 짧은 감사 기도를 한다.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내 영혼을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뜻으로 신에게 감사하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다. 하루의 첫말을 감사로 기분 좋게 시작한다. 유대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다. 유대인은 모든 삶의 성취가 기도 덕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 땅에서 꿈과 환상이 이루어지는 신비한 힘이 기도에 있다고 믿는다. 암송하는 기도문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 아침을 여는 감사 기도는 유대인 엄마가 자녀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기도다. 보통 아이가 4살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들은 아침 감사를 생명처럼 지킨다. 2. 무조건 감사한다. 유대인 엄마는 무조건 감사를 가르친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능력은 어떤 고난도 이기는 힘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감사가 가능하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한 손을 다쳤으면 2손을 다 다치지 않은 것을 신에게 감사하라. 만일 한쪽 발을 다쳤으면 2발을 다치지 않은 것을 신에게 감사하라. 2손과 2발을 다 다쳤다 해도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신에게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그 다음엔 염려할 것이 조금도 없다. 신을 만날 테니까. 3.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 나는 몇 년 전 이스라엘 유학을 다녀온 유대교육 전문가와 식사할 기회가 있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 앞에서 그녀가 드린 식사 기도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게 인상 깊게 남아있다. 앞에 차려진 음식을 축복하고 음식들이 식탁 위에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의 손길에 감사했다. 탈무드 해설가로 잘 알려진 마빈 토케이어의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은 빵 하나를 만들어 먹기 위해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고 거둬들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반죽하고 굽는 등 적어도 15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돈만 있으면 빵집에 가서 구워진 빵을 사 먹을 수 있다. 옛날에는 혼자서 해야 했던 복잡한 작업을 지금은 많은 사람이 분업해서 하므로 빵을 먹을 때에는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다. 옛날에 자기 몸에 걸칠 옷을 만들기 위해 했던 많은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해주는 만큼 옷을 입을 때에도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움을 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부와 성공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부자처럼 상상하라. 모든 부와 성공은 상상에서부터 시작된다. 유대인 부모는 위대한 상상력의 비밀을 안다. 상상력은 부와 성공을 창조하는 힘이다.
힘없이 사라져버리는 망상이 결코 아니다. 유대인 엄마는 학습력보다 상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상상력은 자녀의 미래뿐 아니라 세상의 미래까지 창조한다. 인류 역사상 모든 분야에 있어서 유대민족이 이룬 놀라운 업적의 밑바탕에는 특별히 훈련된 그들만의 상상력이 있었다. 백만장자가 된 당신의 자녀를 상상하라. 상상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 허황된 소리 같은가?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동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같은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란 아이가 있다. 이 아이는 돈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소중하게 여겼다. 성인이 된 아이는 격리 직원이 되어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된다. 그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바로 돈을 관리하고 불리는 재주였다. 그는 수입과 지출, 저축과 투자금, 그리고 기부 금액을 매일 기록하며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했다. 가난했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 꿈 많은 청년은 직장 근처 식당에 앉아 있다. 눈을 지그시 감고 한없이 기쁜 표정을 짓고 있다. 거액의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상상을 하는 중이다. 훗날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그는 바로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다. 빈민가 출신 남자가 눈을 감은 채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 그는 상상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 중이다. 도시 한가운데 지식인들이 모이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 있다. 커피를 파는 가게다. 의자는 푹신하고 조명은 아늑하다. 그윽한 커피 원두의 향은 카페 공간을 넘어 거리의 향기가 된다. 사람들은 이탈리아 고급 커피를 마시며 이 공간에서 로맨스와 상상을 경험한다. 그는 훗날 작은 커피 브랜드를 세계 최고의 카페 브랜드로 성장시켜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그는 바로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다. 한 어린아이가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 나에게는 돈을 버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 부자가 되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멋진 세상을 만들어야지. 원대한 꿈을 품은 아이는 훗날 세계 최고의 투자가가 되었다. 그는 바로 세계 최고의 투자가 워런 버핏이다. 상상력으로 현대인들에게 커피 문화를 선물한 하워드 슐츠는 유대인이다. 그는 상상력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더 나은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낭만주의자들에게서 발견한 한 가지 특성은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탈피해 새롭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스타벅스의 목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스타벅스 스토어 안에서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편하게 토론도 나누고 재즈를 들으며 쉴 수 있길 바랐다. 즉, 이웃들의 조그마한 공간인 오아시스를 창조해내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곳을 꿈꿀까?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어린 시절이 평범할수록 상상력을 발휘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세계를 창조해낸다. 그것은 내 경우에 있어서 아주 맞는 말이다. 평범한 어린아이였던 슐츠는 상상력이 풍부했다. 상상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된 상상력은 세월이 흘러 세계 인류의 문화를 바꾸는 힘이 되었다. 그는 상상을 현실로 창조하며 도전하는 삶을 살았다. 한 사람의 상상력이 자신을 세계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의 CEO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스타벅스 전과 후의 커피 문화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현대인에게 이미 일상이 된 원두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카페 문화는 슐츠의 상상에서 시작되었다. 스타벅스 등장 전까지만 해도 커피는 피곤을 물리치고 잠을 깨우는 음료 정도였고 카페 역시 잠깐 들리는 가벼운 장소였다는 사실이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 같다. 상상으로 시작된 하워드 슐츠의 성공 뒤에는 유대인 엄마가 있었다. 슐츠는 빈민가 브루클린의 노동자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의 엄마는 가난했지만 강인했다.
현실은 비록 가난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아들의 멋진 미래를 꿈꾸었다. 아들은 엄마에게서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받았다. 바로 상상력이다. 그녀는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들의 상상력을 길러주었다. 엄마의 꿈은 현실이 되었다. 그들은 가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멋진 미래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한 인물이 되었다. 엄마가 들려주던 상상 속의 영웅들처럼 말이다. 상상력은 생존력이다. 유대인이 상상력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또 있다. 상상력은 부와 성공을 실현시키는 힘이기도 하지만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기도 하다. 죽음의 공포로 가득했던 역사 속에서 상상력은 유대인들에게 힘든 현실을 버티는 힘이었고 괴로운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들에게 상상은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미래와의 연결이었고 비참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근원이었다. 상상력 하나로 죽음과도 같은 현실을 이겨낸 유대인이 있다. 빅터 프랭클이다. 빈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의사로 살다가 아우슈비츠로 끌려간 프랭클은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가 뒤덮은 수용소 안에서 오늘 저녁은 뭘 줄까? 혹시 소시지를 줄까? 같은 사소한 문제에 끝없이 집착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 어느 날 자신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도저히 참을 수 없던 그는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한다. 프랭클은 긴 의자에 누워 자신의 의식을 미래로 연결했다. 수많은 청중이 모인 강의실 교단에서 집단 수용소의 심리학 강의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느끼며 미래를 상상했다.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하는가? 절대 아니다. 그의 상상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1945년 해방 이후 그는 강제 수용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심리학을 정립했으며 사망 전까지 활발한 강의 활동을 펼쳤다. 수용소 시절 긴 의자에 누워 상상 속에서 이미 생생하게 경험한 미래는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언제 가스실로 끌려가 죽을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프랭클의 상상력 덕분이었다. 수용소의 처참한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그는 이미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상상 속에서 만난 미래의 자신으로 현재를 살았던 것이다. 이렇게 상상력은 그가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수용소의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었고 해방 후에는 원하던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 되었다. 특별한 상상력 훈련법. 유대인 부모는 어떻게 상상력을 훈련할까? 핵심은 침대머리 교육이다. 여기에 상상력 훈련의 비밀이 있다. 유대인 엄마는 교육에 있어서 타이밍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잠들기 전 들려주는 토라와 탈무드에는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바나나 요나, 돌멩이로 거인을 용감하게 무찌른 꼬마 다윗, 목숨 걸고 유대 민족을 구한 아름다운 왕비 에스더, 사자 굴 속에서도 살아남은 현명한 다니엘과 친구들, 더구나 그 모든 이야기에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신이 등장한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의 신을 느끼고 상상하게 된다. 에란 카츠의 저서 천재가 된 제롬에는 유대인의 높은 성취와 지적 능력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려는 젊은 유대인 3명이 등장한다. 어느 날 세 청년은 카페에 앉아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평소 유대인 두뇌의 신화에 얽힌 비밀에 관심이 많았던 카페 주인 파비오가 대화에 합류하면서 세 청년이 던진 질문, 부와 성공을 얻는 유대인 지능의 비결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을 찾게 된다. 그것은 상상력이었다. 유대인만의 특별한 상상력은 보이지 않는 신을 그리고 믿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상상력을 통해 창조적인 생각에 닿을 수 있고 상상은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 파비오는 설명한다. 잠들기 전 완벽한 타이밍.
특별한 상상력을 위한 유대인의 또 다른 비밀은 훈련 타이밍이다. 나는 잠들기 전 시간에 주목한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 부모가 목숨같이 지켜온 계명이 있다. 토라에 나오는 교훈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루 4번 토론하는 것이다.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그중 창조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누워 있을 때, 즉 잠들기 전이다. 자는 동안 사람의 뇌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황농문 교수는 져서 몰입해서 꿈속에서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황 교수는 수면 중인 뇌는 초능력에 가까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잠자는 동안 사람의 뇌는 낮에 경험한 것을 해마에서 재정리하고 통합한다. 중요한 정보들만 장기 기억, 즉 잠재의식 속으로 보내진다. 수면과학 측면에서도 근거를 제시한다. 수면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이 활성화된다. 사람은 잠을 잘 때 엄청난 양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정보들은 살면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근원이 된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며 수면 전문가인 매슈 워커는 잠의 유익을 설명한다. 수면 중인 뇌는 과거와 현재의 지식을 융합하여 창의성을 꽃피우도록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충분한 잠을 통해 기억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대인 부모는 잠들기 전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주지 않는다. 아이가 더 이야기해달라고 졸라도 소용없다. 엄마는 단호히 거절한다. 자는 동안 호기심이 뇌를 자극하여 아이의 상상력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극한 어려움 속 생존의 비밀, 부와 성공의 비밀은 바로 상상력이다. 이제 상상력의 위대함을 알았으니 먼저 우리부터 실천해보자. 잠들기 전 행복한 부자가 되어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는 미래의 주인공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생생하게 느낄수록 좋다.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부자처럼 느끼라. 젊은 유대인 부자 마크 저커버그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승리였다. 몇 년 전 페이스북은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주가는 대폭락하고 대대적인 탈퇴 운동까지 일어났다. 최악의 사건으로 청문회에 불려간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도 한치의 감정적 동요도 없이 차분히 답변했다. 언론은 그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부자는 감정의 주인이다.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은 부자들의 공통점이다.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하버드 심리학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식과 능력이 부와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15%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감정이 부와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놀라울 정도다. 감정이 80% 이상이다. 지식과 능력은 15%뿐이다. 오랫동안 숨겨진 감정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눈부신 과학의 발달 덕분이다. 하지만 유대 전통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신비로운 마음의 힘에 대해 가르쳐왔다. 그 결과 유대인은 감정의 힘을 활용하여 최고의 부와 성공을 이루었다. 그들은 감정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감정은 최고의 레버리지. 일은 기쁘게, 결과는 탁월하게. 이보다 효율적인 삶의 방식이 있을까? 일은 죽도록 열심히, 결과는 힘든 만큼. 이라는 삶의 공식에 익숙한 우리에게 즐겁게 일하며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이 가능할까 의문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탁월한 부와 성공을 얻은 비결이다. 지금 느끼는 감정에 답이 있다. 감정은 최고의 레버리지다.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즐겁게 공부한 것이라야 자신의 지식이 된다. 30대 초반에 백만장자가 된 젊은 부자가 쓴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다. 한때 가난했던 영국 청년 론 무어는 빠른 속도로 부를 이룬다.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말이다. 지렛대,
또는 지렛대의 힘을 나타내는 단어 레버리지는 지렛대를 이용해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올릴 수 있음을 뜻한다. 부의 레버리지 역시 같은 원리다.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능력 또는 시스템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것이다. 아르키메데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를 준다면 나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내면에 있는 무한한 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가장 훌륭한 레버리지가 바로 감정이다. 부자는 감정을 활용하여 부와 성공을 이룬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를 풍부한 감정을 지닌 아이로 키운다. 감정은 부와 행복을 가져다 줄 강력한 힘이자 신의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3가지 부의 능력.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3가지 부의 능력이 있다. 직관력, 창조력, 공감력이다. 감정은 이 능력들의 레버리지다. 풍부한 감정을 가진 아이들은 부와 행복을 동시에 거머쥐는 미래의 인재가 될 것이다. 감정은 신의 선물이다. 감정은 직관력의 레버리지다. 스티브 잡스로 인해 직관력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직관은 내면의 소리를 느끼는 것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현재는 막막하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직관력은 더욱 돋보이게 마련이다. 직관력은 21세기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부의 능력이다. 불확실성과 불안이 가득한 외부 세계로부터 얻은 답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스티브 잡스뿐 아니라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하워드 슐츠 등 세계적인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내면의 메시지를 따르는 이유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에게 마음의 북소리를 따르라고 가르친다. 나는 호기심과 직관을 따르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만났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 상상할 수 없는 가치들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직관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이죠. 창조적 카리스마로 세계적 기업을 경영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계 문화를 창조한 잡스의 말이다. 직관력은 새 시대에 맞는 최첨단 무기다. 우리는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분석을 근거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 다행히 이 무기는 이미 우리 안에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다만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이 바로 답이다. 2030년 부의 미래 지도의 저자들은 창조의 기폭제인 감성 능력을 길러 미래를 준비하라고 조언한다. 직관은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지만 직관이 작용하거나 밖으로 표현될 때는 감정을 매개로 몸에 전달된다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메시지는 감정을 통해 표현된다는 뜻이다. 현재의 느낌을 관찰하는 습관이 직관력을 키우는 방법이다. 감정의 노예, 감정의 주인. 감정의 씨앗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다. 씨앗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란다. 어떤 씨앗인가에 따라 위대한 부의 열매로 자랄 수도 있고 비참한 가난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의 법칙이다. 유대인은 자녀가 감정의 주인이 되도록 교육한다. 사람을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의 힘을 알기 때문이다. 감정이란 칼과 같다. 강도의 손에 쥐어진 칼은 생명을 위협하지만 의사의 손에 있는 칼은 생명을 살린다. 감정이란 불을 창조하는 힘이지만 파괴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유대인 엄마는 자녀의 감정을 늘 살핀다. 부모가 아이의 기분에 무조건 맞춘다는 뜻이 아니다. 자녀가 감정의 주인이 되도록 훈련한다는 말이다. 미국에서 가장 영적인 작가로 손꼽히는 캐서린 폰더는 우리는 모두 감정의 동물이며 그것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파괴할 수도 있고 생성시킬 수도 있다. 즉 추진력이 될 수도 있고 파괴력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한다. 감정은 가장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황금을 캐는 심정으로 감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지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사람의 마음은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식은 생각의 영역이고 잠재의식은 감정의 영역이다. 감정은 잠재의식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의 느낌만이 잠재의식에 전달된다. 잠재의식과 연결하는 감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 따라서 마음을 지키라는 유대 교훈은 감정을 지키라는 말과 같다. 더욱 네 감정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감정에서 나기 때문이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분노하는 자는 그 순간 지옥에 있는 것이다. 기뻐하는 자는 그 순간 천국에 있는 것이다. 감정은 행복한 부자로 만든다. 행복한 부자들은 높은 진동수의 감정을 잘 유지한다. 그들이 발산하는 높은 주파수의 감정 에너지는 부와 성공을 끌어당긴다. 그들의 물질적 부는 그들의 감정에 따른 결과다. 행복한 부자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 감정을 지킨다. 그들은 감정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력 삼아 행복하게 부와 성공을 이루었다. 감정을 선택하라. 유대인 부모는 현재의 느낌에 항상 깨어있도록 훈련한다. 지금 기분이 어때? 라는 엄마의 질문에 자녀는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을 관찰한다. 그리고 유대인 부모는 자녀가 감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너는 네 감정의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어. 가난한 사람들은 궁핍한 현실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현실이 힘들더라도 인간은 사랑, 기쁨, 감사 등 긍정적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의 시작은 감정의 근원을 깨닫는 것이다. 감정은 내면에서 나오는 힘이다. 외부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으면 더는 상황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현재의 감정을 수용하고 원하는 감정을 선택하는 진정한 감정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다. 부자처럼 긍정하라. 긍정 마인드는 부와 성공의 반석이다. 긍정 마인드 없이 얻은 부와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파도가 밀려오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만다. 인생의 위기에 금방 쓰러지고 마는 것이다. 긍정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의 회장 찰스 슈와브는 파산 상태로 생을 마감하기 5년 전까지 남에게 돈을 구걸하며 힘겹게 살았다. 북미 최대 석유 회사의 회장인 하워드 홉스는 정신 이상자가 되었다. 최대 규모의 밀 생산 회사의 회장 아서 커트는 파산 지경이 되었으며 이후 타국에서 숨을 거뒀다. 뉴욕 증권회사의 회장 리처드 휘트니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대통령 수뇌부의 핵심 멤버였던 엘버트 폴은 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출감하고 난 후 집에서 죽었다.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손 제시 리버모어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세계적 전매 특허 회사의 회장 이바 크루거 역시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다. 국제복지기금 회장 레온 프레이저의 결말도 처참했다. 삶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8명 모두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돈 버는 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했던 부자들이었다. 긍정 마인드 없이 돈만 많이 버는 것은 위험하다. 진정한 부자는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산다. 유대인의 긍정 마인드. 수리는 유대인의 긍정 마인드를 높이 평가하고 연구하는 하버드대학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다. 지멘스, 구글, 시스코 시스템즈 등 세계 500대 기업의 경영 컨설턴트인 그가 유대인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만의 특별한 생각 방식 때문이다. 낙관주의는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부를 나누며 경쟁을 즐기는 유대인 성공 마인드의 핵심이다. 수리는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인이 경제, 금융, 과학,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비결은 긍정 마인드에 있다고 말한다. 유대인은 비관적인 성격과 친하지 않다.
그들은 확실히 똑똑하다. 그런데 유대인보다 지능지수가 높은 민족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처럼 부를 거머쥐지 못한다. 이 점만 보더라도 부를 축적하려면 똑똑한 두뇌 말고 기회와 운 같은 다른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고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의 심리 상태다. 계속 말했지만 유대인은 돈 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그들은 돈 버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일시적으로 실패하더라도 포기하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다. 이런 낙관적인 심리 덕분에 유대인은 치열한 비즈니스 전쟁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인생 법칙이다. 하지만 낙관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역경이라도 버티고 이겨낼 힘이 있다. 유대인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의 긍정 마인드를 키워준다. 긍정 마인드를 대물림하는 일은 100억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 가장 훌륭한 교육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유대인 부모는 힘든 고난을 긍정 마인드로 이겨냈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은 삶을 살아간다. 베일리는 가난한 부모를 따라 뉴욕으로 이주했다. 아빠의 목공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갔지만 풍습성 관절염으로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가사와 양육을 도맡았던 엄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세트라고 말했다. 바세트는 이는 하늘의 뜻이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힘든 일 뒤에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의미다. 베일리의 엄마는 바세트를 외치며 어려움을 이겨냈다. 성인이 된 베일리는 아주 우수한 의과 대학생이었지만 가난해서 자퇴를 해야만 했다. 엄마는 아들을 위로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거라. 더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니? 낮에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다. 졸업 후 다니던 직장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했다가 사장을 무시한다고 해고를 당했다. 정신적 충격도 컸지만 경제적 어려움도 겪어야 했다. 불안과 근심이 연속인 나날들. 베일리는 엄마가 늘 주문처럼 외우던 바세트를 떠올리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시 사업에 도전하여 회사를 차렸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이는 하늘의 뜻이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힘든 일 뒤에 즐거움이 찾아온다. 바세트를 수시로 되뇌며 역경을 극복한 베일리의 엄마는 전형적인 유대인 엄마의 모습이다. 그녀는 삶 속에서 몸소 실천하며 자녀에게 가장 귀한 유산, 긍정 마인드를 물려주었다. 아들은 가장 힘들 때 엄마를 떠올렸다. 그러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결국 부와 성공을 이루었다. 유대인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으면서 살던 곳에서 언제 갑자기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세월을 보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애써 정착한 땅을 떠나야 했다. 유대인 학살이 전염병처럼 퍼지던 시절도 있었다. 불시에 독일군에게 발각되어 가족 전체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갈지 모르는 극한의 두려움 속에 갇혀 지내야만 했다. 전쟁의 소리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 엄마는 본능적으로 자녀들에게 괜찮아 얘들아, 곧 좋은 일이 올 거야 라고 말해주었다. 엄마의 말은 자녀의 잠재의식에 심긴 긍정의 씨앗이 되었다. 엄마 자신도 긍정 확언을 하며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다. 유대인 부모의 긍정 마인드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생존 무기였다.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매일 밤 들려주는 엄마의 낙관적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평화와 자유가 곧 오리라는 희망을 품고 편히 잠들 수 있었다. 밖에서 들리는 커다란 총성보다 귓가에 속삭이는 엄마의 말이 진실로 더 강했다. 긍정 마인드를 키우는 유대인의 지혜. 유대인 부모들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민족의 오랜 지혜를 배운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자녀에게 흘려보낸다. 탈무드를 보면 성공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대인 부모들은 어떻게 긍정 마인드를 키워줄까? 반복적인 암시의 힘. 다 잘 될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유대인 부모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긍정적인 말을 아이들에게 들려준다. 어떤 말이든 반복해서 계속 들려주면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완전한 생각으로 굳어진다. 반복적인 암시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는지에 따라 부와 성공의 잠재력도 달라진다. 긍정 암시로 기적을 체험한 할 엘로드는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확신의 말을 활용하면 과거의 두려움과 불안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확신에 찬 말은 다음 단계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을 설계하고 발전시킨다고 설명한다. 매일 아침 긍정의 씨앗 심기. 유대인 엄마는 매일 아침 자녀가 집을 나서기 전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준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아이에게 밝은 기운을 불어넣어주면 하루를 기분 좋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된다. 내면에 긍정의 힘을 머금은 아이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다. 아침에 엄마가 들려준 말,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를 떠올리며 밝은 생각을 하게 된다. 잠들기 전 긍정의 씨앗 심기. 유대경전 토라에는 자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 유대인 부모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지킨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품는 것은 부정의 씨앗을 잠재의식이라는 밭에 심는 것이다. 더구나 아이가 잠든 사이 씨앗은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란다. 잠재의식에 부정적 생각의 틀이 형성되는 것이다. 어렸을 때 만들어진 부정적 생각 프로그램은 자녀를 가난과 불행으로 이끈다. 괜찮아.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잠자기 전 엄마가 들려주는 따뜻한 긍정의 말 한마디로 아이는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흘려보낸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이 든다. 자는 동안 엄마가 심은 긍정의 씨앗이 아이의 마음밭에서 건강하게 자란다. 잠들기 전 15분은 잠재의식에 맞닿는 시간으로 무의식의 긍정 마인드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다. 인공지능, 환경오염, 질병 등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긍정 마인드를 갖자.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 말의 씨앗을 심자.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 부자처럼 생각하라. 돈이 먼저일까 생각이 먼저일까? 영화 시크릿의 주인공이자 마인드 분야의 선구자 밥 프록터에 따르면 생각이 먼저다. 부자들은 풍요로운 의식을 반복적으로 생각한다. 그 결과 돈이 찾아들게 되었다. 영국 최고의 부자 멘토 폴 맥케나 역시 생각이 먼저라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면 금전적으로 더욱 부유해질 거라며 하루를 살아도 부자처럼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해야 한다. 부자 생각의 핵심은 풍요의식에 있다. 자신이 만든 마인드 법칙으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마음을 변화시킨 존 키호는 풍요의식을 이렇게 정의했다. 어디서나 풍요와 기회를 엿볼 수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인정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진동하는 마음 상태. 풍요의식은 부자들의 공통점이다. 그들은 자신을 풍요로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세상은 모든 생명체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고 자신의 삶에 풍요가 점점 더 넘쳐나리라고 기대한다. 유대인 부모는 풍요의식을 심어준다. 자녀가 풍요로운 존재임을 알려준다. 풍요로운 생각은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풍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부와 성공을 자연스럽게 삶에서 실현한다. 세상에서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사람이 있다. 풍요의식을 소유한 사람은 은행 잔고의 숫자와 상관없이 풍요로움을 느낀다.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이 풍요로운 존재라는 사실에 집중한다. 소유보다는 존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유대인 부모는 풍요 마인드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한다.
유대인의 지혜는 신이 창조한 이 세상은 풍요로운 곳이고 우주의 역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또한 사람은 부자로 태어났다.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이 인간의 것이다. 이것이 우주의 이치이며 자연의 법칙이다. 유대인 부모의 지혜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간다. 진리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다. 진정한 가난. 생각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쓴다. 사람들을 믿지 못해 돈을 맡기지도 못한다. 돈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지고 마음은 더 가난해진다. 탈무드에는 이에 관한 훌륭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하루는 랍비에게 두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다. 한 사람은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 두 사람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부자가 좀 일찍 도착해서 먼저 랍비의 방으로 들어갔고 1시간 후에 나왔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들어갔다. 랍비와의 면담이 5분으로 끝나자 가난한 사람이 항의했다. 랍비님, 부자와의 상담은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그러자 랍비는 즉각 대답했다. 진정하게, 자네는 자신의 가난함을 바로 알았기 때문일세. 그러나 부자는 자신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기까지 1시간이나 걸렸다네. 이야기 속의 부자는 진정 가난한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부자는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 이는 유대인의 지혜에 합한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탈무드는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말한다. 풍요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부와 성공이라는 옷의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는 것이다. 그럼 유대인 부모는 어떻게 풍요로운 생각을 키워줄까? 유대인 부모의 풍요의식 교육. 먼저 유대인 부모는 가난을 가르친다. 유대 전통이 말하는 가난의 고통을 알려준다. 가난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알아야 부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 이때 공포심을 심어주지 않도록 조심한다. 두려움은 두려운 상황을 현실로 끌어오기 때문이다. 다만 가난은 신의 뜻이 아니며 가난은 힘든 것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도록 교육한다. 탈무드에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가난과 비교한다면 가난은 훨씬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말이 있단다. 가난이 세상의 고통 중 제일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말이지. 하지만 신은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신단다. 그런 후에는 정체성 교육이 시작된다. 유대인은 자녀가 부자로 태어났다는 것과 마음이 부자면 아이도 부자라는 지혜를 가르친다. 너는 이미 부자란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지. 풍요로운 존재 그 자체란다. 풍요로운 생각을 지키는 한 너는 부자다. 하지만 마음속 풍요로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난이 시작된다. 가난은 결코 신의 뜻이 아니란다. 또한 유대인은 부자 생각 습관을 길러준다. 일상 속에서 풍요로움을 자주 그리고 많이 인식하도록 교육한다. 이것이 유대인이 풍요로운 생각을 습관으로 만드는 비결이다. 값비싼 옷을 입고 최고급 식사를 하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만이 풍요로운 경험이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유대인 엄마와 딸의 실제 대화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운 한국인 친구가 멋지게 연주하는 모습을 본 유대인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 말했다. 엄마, 저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제 친구는 피아노를 엄청 잘 쳐요. 친구가 피아노를 잘 연주하나 보구나. 근데 너는 엄마 심부름을 아주 잘하지? 맞아요. 저는 심부름을 잘해요. 그 순간 아이는 풍요로움을 경험한다. 만약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안 돼 라고 반응했다면 아이는 그 순간 결핍의식을 경험했을 것이다. 일상에서 풍요로움을 자주 그리고 많이 인식하는 것. 이것이 부자들의 생각 습관이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하라. 이는 예외 없는 부의 법칙이다. 일상의 풍요로움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부자처럼 생각하게 된다. 모든 순간이 선물이고 풍요로움이다. 그러니 이제
자주 그리고 많이 인식하면 된다. 부자 생각이 부자를 만든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